자, 오늘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뭐 이것저것 하느라 바쁩니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빠졌어요. 어제 저녁 방송 보고 한 분이 문자 왔더라고요. 옷이 헐렁해 보인다고. 이게 네. 맞춘 양복인데 요거 예. 맞췄을 때가 아마 핏겼던 것 같은데 살이 좀 빠지긴 빠졌나 봐요. 아, 근데 화면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 하면 제가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주린이를 위해서 특별한 투자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네. 바다 낚시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통 바다 낚시는 웬만큼 해보셨고 저는 어떻게 기회가 운이 좋아서 기회가 돼서 고객 때문에 이제 증권회 다니면 고객들 취향에 맞추다 보니까 스킨스쿠버를 배울 때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사원 대리 막 될 때 그때 한참 젊을 때니까 그때 고객하고 이제 스킨스쿠버를 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작살이라는 걸 갖고 들어가요.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딱 창으로 찍어야 되니까 요즘도 그래요? 그거는 뭐- 옛날 석기 시대 아니에요? 작살? 아니 물속에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고기를 그러니까 제 이제 비유는 그렇습니다. 작살 들든 안 들든 물고기를 쫓아가서는 물고기를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잡을 수가 없고 물고기가 워낙 빠르니까 이제 작살을 노려서 이렇게 탁 창으로 이제 아. 그 물고기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타겟을. 손으로 가서 집어온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기 그쵸. 때문에 아. 그게 이제 창을 갖고 들어가는 건데 창을 갖고 물고기를 들어가도 이게 전문가 아니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비유이지만 사실입니다. 전문가 아니면 물고기를 쫓아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행태를 보면 종목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살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뭐 비유가 뭐 하겠습니다만 다들 혼란스럽다 뭐 하다 지금 그렇다라면 뭐 사료주를 쫓아가야 되냐 뭐 에너지 관련주를 쫓아가야 되냐 저는 그거 가지고 수익 낸 분이 있으시면 자신 있게 그러니까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 제 평생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한 두세 명은 있어요. 두세 명은 봤어요. 근데 제가 만난 분이 수천 명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그 정도 확률이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베팅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그거 말고 낚시의 기본은 뭐냐면 미끼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이게 고기가 안 잡힐 때도 있고 낚시 가서 꽝 찍고 오는 날도 있어요. 낚시는 항상 고기 잡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물고기가 쌓여요. 네. 근데 이게 물고기를 쫓아다니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물고기를 못 잡으면 더 바싹 다르죠. 이거 조금만 더 했으면 벌었을 이제 이제 잡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빨랐었으면 조금만 했으면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탈진해 버려요. 탈진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내가 힘을 소진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주식 행태가 과연 어떠냐? 여러분들의 주식 행태가 이게 긴 시계를 보면 이게 어른들이 내가 뭐 잔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라는 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린 조급하잖아요. 특히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조급해요. 맞아요. 저도 30, 40대까지 굉장히 조급했어요. 매일매일 조급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쌓여온 인생의 어떤 시간이나 1년에 한두 번 매매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그 시간이나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느긋하게 한 사람들이 수익이 더 나고 지금 뭔가 종목 오늘 종목 뭐야? 저 잔소리 오늘 이런 댓글도 올라올 수도 있어. 잔소리 집어치우고 오늘 뭐 사야 돼? 이런 댓글 올라올 수. 저 방송하면 그런 댓글도 종종 올라와요. 잔소리 집어치우고 올라와.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수익이 나겠냐라는 거죠. 그러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을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다수가 주린이라고 친다라면 주린이에 맞는 투자법을 찾아야지.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이 될 수도 없고 피터 린치가 될 수도 없고 지금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 그 주총 막 하는데 과연 개인 투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철학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밤새워서 버크셔 회사에 지금 뭐 6시간짜리 동영상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번역해 갖고 볼 필요 있을까요? 전 그 시간에 차라리 종목 하나 더 연구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낚시를 그러니까 이제 바다 낚시라고 표현을 했던 게 민물 낚시랑 다른 게 과장님 바다 낚시 해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바닷가 그쪽 맞았습니다. 바다 낚시를 해보면 네. 바다 낚시는 게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야, 오늘 낚시나 해볼까 이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맞아요. 날짜를 잡아놓잖아요. 딱 네. 뭐 야 이번 주말에 낚시 가자. 근데 이번 주말에 태풍주의보가 와도 웬만하면 가잖아요. 웬만하면 가잖아요. 제가 왜 비유를 드렸냐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평온한 바다일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린 주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평온한 태풍이 부는 바다에서 배를 끌고 나갔을 때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싯대를 바라보죠. 멀미 나요 안 나요? 엄청나게 납니다. 엄청나게 멀미가 나요. 귀 밑에 붙이고 물량 먹고 나가도 엄청나게 나요. 근데 바다 낚시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어지러울 때 바다를 혹시 배를 타고 나가다가 네. 여러분들이 그 어지러우면 먼 바다를 보시면 돼요. 들어 누우면 그건 끝이에요. 들어 누우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들어 눕지만 지금 좀 머리 아플 때 들어 누워 버리면 바로 먹은 거 확인하러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럴 때 먼 바다를 보면 잊혀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지금은 굉장히 지금 출렁거리는 바다에 여러분들이 올라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FOMC 내일 뭐 어떻게 되느냐,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냐, 앞서 언급드린 천연가스가 뭐냐, 거기서 수혜주는 뭐냐 이런 거 보면 멀미 나요. 뭐 뚜렷하게 과장님도 그런 얘기들 쭉 했으면 그럼 뭐 사야 돼요? 그러면 뭐 답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답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상황이 또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일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댓글로 이완진 네가 뭐 종목 실력도 없는 놈이 무슨 뭐 나 방송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먼 미래를 보면 지금 올라가는 거 봐요.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 그 꼭대기에서 10% 뽑아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지금 끌어올리잖아요.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간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그 무엇을 봐야 되느냐. 주린일수록 조급해서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시면 아 그건 돈 많은 사람 얘기고 나는 1, 2천만 원, 1, 200만 원 하는데 그렇게 돈 되면 인력 되면 그때가 살 거야. 그 기회는 안 옵니다. 그 기회는 1, 200만 원 갖고도 1, 2억 갖고 있는 마인드로 시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1, 200만 원 갖고 미수 써가지고 질러가지고 내가 1, 2억 되면 그때 가서 나는 분산 투자하고 안전적으로 투자할 거야. 그 시절이 올까요? 저는 그 뭐 과장님도 숱하게 보셨겠습니다만 숱하게 그렇게 해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 결국에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는 말씀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또 매크로 지표들이 중요해서 저희가 맨날 체크를 하잖아요. 꼭 미장 투자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랬을 때 참 말씀은 공감은 되지만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뭔가 수익을 내보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에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내 차례를 기다리면은 왠지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러면 HTS를 보면 안 그러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죠? 방법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감이 안 간다. 공감이 안 가고 짜증내 네 말은 네. 맞다라고 하면 네. 그럼 그분한테 뭐라고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공감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포트에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 담고 또 단기적으로 시장에 소외받지 않는 그런 기분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비중을 적절히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4,500만 원 가능할까요? 4,500으로?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현실성 네. 있는 얘기를 하자고요. 제가 뭐 반문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애들 거 없이 직진합시다. 음. 4,500만 원, 1, 2천만 원 갖고 있는 분이 음. 장기적으로 갈 거 묻어두고 지금 할 거 단타 쳐서 한다? 음. 가능할까요? 그럼 단타를 쳐가지고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나요? 있으면 하세요. 있으면 그 4,500만 원 갖고 다 단타 치세요. 근데 왜 양쪽 발을 담그죠? 그럴 정도의 머리가 되나요? 저는 주식을 하더라도 한쪽은 뭐 박아놓고 한쪽은 단타 치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게 장기는 이게 장기다라고 묻어두잖아요. 그리고 단기를 보다 보면 이 장기를 못 버텨요.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죠? 지금 당장 오늘 사고 파는데 지금 뭐 오늘 삼성전자 오르냐 삼성전자를 장기로 박아뒀다고 칩시다. 삼성전자 신경 쓰나 오늘 단타 칠 어떤 사료주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경 똑같이 쓰여요. 삼성전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매일매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게 저기 딱 오늘 어떻게 보면 사료주가 먹고 나왔어. 야 그럼 오늘 장 빠지는 거 아니야?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럼 삼성전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지. 한쪽은 이렇게 놔두고 한쪽은 이렇게 간다?
그거는 투자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소장님이 여기 와서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네. 장기는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졸리를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 카카오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 맞짱 뜨자라는 겁니다. 맞짱 삼성전자 뜨자고. 갖고 맞짱 뜨자는. 존리는 삼성전자 카카오 두 종목에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종목 갖고 얘기하나요? 그 종목 아. 나쁘다라고 얘기. 제가 이거 2차전지 소재 네. 이런 건 장기 투자 하라는 얘기예요. 음. 장기라고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장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일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된 뇌피셜을 전 존니가 심어줬다고 감히 얘기합니다. 잘못된 뇌피셜을 심어줬다고 얘기는 하는데 장기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딱 그러죠. 그래 차영진 네 말이 맞아. 그럼 장기 투자하면 뭐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냐면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인기주를 그러니까 유명한 주식을 사세요.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오. 우량주와 인기 그러니까 그 유명한 주식은 다릅니다. 지금 유명한 주식 대표적인 게 뭐죠? 삼성전자 카카오잖아요.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가 유명한 주식이지 네. 우량 주식은 아니에요. 그럼 소장님 우량주에 좀 길게 보자. 아 우량주를 봐야지. 그러면 뭘 봅니까? 네. 우량주를 봐서 음. 실적을 갖고 밀고 들어가야지 믿을 건 실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식은 실적과 수급과 심리를 움직이는데 지금 단타 치는 건 심리예요. 갑자기 지금 어제 그 윤석열 정부가 110가지 이제 국정과제를 얘기하시니까 거기 관련주들이 다 올랐잖아요. 네. 그거 꼼꼼히 데이터 저 어제 그 보면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150페이지 다 읽으셨어요? 다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 그런 거 안 읽어보시고 네. 관련 투자한다? 냉정히 말씀드려요. 주식하실 자격 없어요. 음. 그거 SNS에 다 돌아다니고요. 포털 사이트 치면 다 나와요. 원본 해서 그 글자가 크기 때문에 저 읽어보는데 꼼꼼히 읽어보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맞아. 나 1시간 읽어볼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줄 그면서 더군다나 이제 그 냉장에 뭐 노인 돌봄에 뭐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국정살 다 빼버리고 우린 주식 투자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한국항공 아니 뭐 이렇게 항공우주 쪽은 어떠냐, 네. UAM은 어떠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은 어떠냐 그런 거 이렇게 딱딱딱 읽어보면 그죠. 얼마 안 걸려요. 맞아. 그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관련주 올라간다더라. 저는 주린이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면 단타 치겠다? 100점 100패입니다. 제가 오늘 좀 단소리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렇게 돈 벌 거 있으면 이 방송 안 보셔도 돼요. 맞아요. 소장님께서 또 이렇게 열을 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량주 잘 낚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산업 흐름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산업 흐름을. 흐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가끔 그런 시간을 저도 좀 갖고 있는데 뭐냐면 멍 때리는 시간을 좀 가져라. 멍 때리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이 뭐냐면 과장 같은 경우도 어쩔 때 그렇잖아요. 근데 막 장 끝나고 3시만 딱 끝나고 이제 고객들 전화하고 한 4시쯤 되면 어떤 날은 진짜 과부하가 하늘만 쳐다봐. 막 하면서 이제 딱 기대고 뭐 한 10분이라도 눈 붙일 때 있잖아요. 의자 네, 기대가지고 우리 맞아요. 벙커 속에 숨어가지고 딱 눈 붙이다가 그러다 눈 딱 떴을 때 오히려 장이 딱 보인다라든지 내가 오늘 무슨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딱 뜰 때가 있죠. 맞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장중에 그냥 에이 모르겠다. 자다가 한 30분 더 잠들 때가 있어요. 잠들 때가 있어. 그걸 일하면은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이라기보다는 번아웃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수도 있고 시장에 대해서 손을 대기가 싫다라는 그럴 생각. 그러니까 너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매매를 할 때 모래시계를 돌려가지고 그 시간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라. 아 맞아. 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식으로 모래시계 매매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그 마찬가지로 그런 말도 결국에는 너무 한 템포 쉬어가자. 한 템포 쉬어가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좀 뭐 30, 40대 분들은 어렵죠. 집에 가면 애들도 봐야죠. 뭐 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건 아내분이건한테 얘기해서 애들 다 재워놓고 저녁 때 혼자 뭐 1, 20분이라도 지금 이제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큰 그림.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미국 주식이 그 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50bp가 올라가는 뭐네. 그걸 아시는 분들은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50bp가 뭘 의미하는지, 50bp가 중요한지, QT가 중요한지도 구분이 안 될 거예요. 50bp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QT가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에 싹 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주식 쫓아가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지금 현황이 어떤가? 현황이 어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내가 어떤 투자법을 봐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을 먹는 주식을 사라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산업이 개화하는 쪽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그 정부 정책에서 환호하는 것들을 보면 거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죠? 원전, 그다음에 뭐 도시 모빌리티 산업,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주택. 디지털. 이게 지금 금리랑 상관이 있나요?
금리 항상 물론 금리 영향은 있습니다만 네. 금리 때문에 이 산업을 안 할 건가요? 윤석열 정부 문 닫을 건가요? 음.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윤석열 정부가 이거 추진 안 할 건가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거기서 추진을 하느냐, 그러니까 추진 동력을 얻느냐 안 얻느냐를 보는 건 디테일하게 다릅니다만 우리가 경제가 죽나요? 셧다운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겨내면서 우리 수많은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 세 사람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탄탄대로만 건넜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을 해서 어쨌든 결과물이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다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은 그렇게 가는 기업들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카카오는 정말 저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기업의 저는 그 경영과 교과서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까지 상장,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그 개발사 상장하는 거 보면 라이언스티어. 그거 보면 저는 정말 이번에 카카오가 하는 행태들을 보면 이거는 정말 주주를 뭘로 보는 이런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저는 제가 만약에 뭐 그 경영학과 교수가 된다라면 이 LG 엔솔 사태와 LG 엔솔 IPO 사태와 네. 그다음에 이번에 카카오 카카오의 문제는 네. 저는 그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워렌 버핏처럼 할 수 있는 게 워렌 버핏 철학을 따라야 되느냐? 워렌 버핏 철학이 뭐예요? 주주를 졸로 보는 경영진이 있는 기업은 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두 기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 그래 뭐 말고 사료주 하세요. 사료주 지금 뭐 해서 돈 벌 수 있다? 잠깐 돈 벌었다? 글쎄요. 뭐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어제 누가 원전주 사자고 막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전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원전주 왜 사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미장이 이제 국장으로 흐름을 주어서 그런 부분 체크하고 있고 실적 중요하고 또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거리도 이슈도 체크를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네. 소장님은 그 중에서 이제 무엇보다 주주를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실적이요? 실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는 게 저희가 네. 제가 코인을 안 하고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인은 실적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볼 성장성 때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코인은 실적을 못 잡겠어. 네. 단지 수급 논리야. 수급 네, 논리고 맞아요. 스토리라서 그렇죠. 저는 그쪽을 배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저는 코인을 한 번도 쳐다본 적도 않았고 코인 시세를 본 적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신경을 왜 써? 그 시간에 차라리 낮잠을 자면서 내가 뇌를 활력을 돋보는 게 낫지. 코인을 잘 안 봐요. 그 대신 주식에서도 보면 네. 우리가 실적을 봐야지. 스토리 물론 이제 작년 가을처럼 실적이 전혀 안 될 때는 스토리가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NFT 메타버스가 스토리가 먹혔죠. 근데 NFT와 메타버스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는 항상 그 숙제를 떠안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그 스토리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엄마 나 이번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표 받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뭘 봐야죠? 일단 믿고 밀어주는 거예요. 뭐 저녁 때 야 힘들지? 오늘 저녁 때 치킨이라도 시켜줄까? 뭐 학원도 끊어줄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뭘 보죠? 성적표를 확인하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확인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성적표를 봐야 되잖아요. 네가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거나 성장주는 항상 성적표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NFT와 메타버스 성적표를 보니까 성적표가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성장주에 대해서 뭐 그 우리가 밀어줬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빵에서 빠진 것들을 보면 성적표가 안 나오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대신 딱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 뭐 현대차니 뭐 이런 거 안 좋다고 봤더니 성적이 잘 나오네. 생각보다 잘 나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와서 보면 야 내가 여태껏 뭐 개별 종목 쫓아다니면 여러분들 자 1월 1일부터 봅시다. 개별 종목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매매한 사람 성적표와 여러분들 계좌를 보세요. 그냥 차라리 그때 뭐 어떤 뭐 특정 뭐 현대차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갖고 계셨던 분들 보면 누가 저 계좌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사료주 쫓아다녔다가 뭐 에너지 쫓아다녔다가 뭐 쫓아다녔다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글쎄 지금 뭐 계좌가 2배 3배 됐다? 뭘 2배 3배는 아니겠죠. 뭐 그래도 수익이 낮다라는 분보다는 묵직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오히려 더 났을걸요. 네. 항공주 2배 났어요. 맞아. 방산 우주항공 이쪽이 어느샌가 순식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올라가 것들을 있더라고요. 보면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맞아요. 5월 달에 와서 예.
정말 머리 아프게 매일 단타 치냐 오늘 뭐 했냐 쳐다보신 분과 예. 그냥 느긋하게 사놓고 아유 주식은 뭐 아유 그냥 술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제 놀았던 분을 보면 지금 와서 극심한 소외감. 쟤는 주식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좌는 불어나고 있고 예. 지금 뭐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 매일매일 HTS 보고 눈 빠지게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다? 안 그걸 그래도 직시하려 그래요. 소장님 지금 너무 많이 혼내셔서 숨이 막힌대요. 아, 페트 폭행당해서 너무 아프다고.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인데. 혼난다고. 아 어린이들 선물 좀 주시고 혼 좀 내시고 당근이랑 근데 이게 채찍이랑 저는 같이 주십시오. 저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여러분들 선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하려면 마음껏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안 먹을 수 있어요? 수요일마다 혼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편하게 방송하면서 자 오늘 뭐 좋습니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 네.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선물일까요? 너무 희망 고문 주는 것보다 나을 아니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렇게 혼나고 그럼 마지막에 종목으로 선물 주실 거예요? 종목 얘기 안 하시잖아요. 종목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저희 종목 얘기하는 방송 다 빼버렸어요. 출연 안 하는 걸로. 소장님 말도 맞으신 게 저도 이제 12년을 이제 이 회사 생활했는데 이제 제 고객 중에서 제 친한 친구긴 하지만은 그 친구 스타일이 어떻게 하냐면은 HTS 켤 줄도 몰라요. 얘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넣더라고. 아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해 했는데 이제 그래요? 그 친구의 방식은 일단은 계좌를 저도 거래 내역을 봤는데 손실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 손절이 없어. 그러니까 아 손절이 없다. 그러니까 다 이제 보면 다 우량주나 이제 좀 성적이 괜찮은 애들 빠지네. 빠지면은 그냥 월급마다 가끔 한 번씩 넣는 거예요. 그 친구가 초기 자본이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7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보면 종목들이 그냥 잡조들이 이런 것도 아니야. 다 이제 현대차나 가끔가다 아니면은 완전 조금 본인이 공부해서 그런 우량 공부도 해요. 그러니까 저랑 얘기를 하지만은 아. 물론 자기 논리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확신이 들고 실적이 좋으면은 실적을 꾸준히 체크해 그래도 괜찮은데 왜 빠지지? 그럼 더 사야지. 그래서 10년 동안 한번 내력을 봤는데 네. 다 이렇게 자기는 어차피 증권사 직원도 아니고 네. 자기의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포트를 한 뭐 5개에서 10개 정도 잡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수익 나서 잘하고 계시네. 근데 이제 뭐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소장님도 그렇고 결국에 골자는 실적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실적 시즌에서 생각해봐야 될 게 실적을 나오고 나서 체크를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시장 컨센이라든지 이런 부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그 많은 대다수에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공감하실 거예요. 네. 야, 실적이라는 게 뒤늦게 확인되는데 지금 1분기인데 지금 벌써 2분기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뭔 소리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재무제표 공부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대신 오늘 혼나는 자리인데 그 실적을 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재무제표 책을 쓰면서 지금 이제 하니까 그 미생이라는 우리 옛날에 드라마 있잖아요. 이게 이 그 직장인들의 애환을 달리는 게. 바둑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죠? 저기 인턴사원에 들어왔을 때 오과장이나 내 인턴사원과 오과장 여러분들 이제 그 캐릭터가 생각이 나시죠? 장그래. 장그래와 이제 오과장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이제 그 오과장이 장그래한테 서류를 딱 집어 던지면서 이걸 네가 파악해 봐라 이제 숙제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장그래가 나중에 찾아왔더니 오과장이 어떻게 다 봤어? 했더니 예 뭔진 다 알겠는데요. 재무제표만 빼고요. 그랬어 장그래가. 그 캡처된 대사 돌아다니더라. 그 오과장이 재무제표가 다인데요. 그 장 뭐 부장님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모르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려면 네. 저는 마지막 쓴소리 주식 투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드릴게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국영수 포기하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아 나는 재무제표를 몰라.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편법을 찾는 거예요. 그 편법 중에 뭐냐면 기술적 분석 아니면 리딩방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의지하는 방법. 의지하는 거지. 누가 나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재무제표를 왜 아냐고 물어보냐면 재무제표를 공부한 사람은 백밀러인 건 알아요. 근데 그 백밀러 통해서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놓고 2분기, 3분기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분기 실적 잘 나왔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그거 갖고 믿고 투자하면 늦는 거 아니야? 그럼 공부 안 해보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전망 가이던스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현재 실적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미루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친구분 얘기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직장인들은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과장 시절에는
라떼는 매매를 안 하면 예. 그 본부장이 맞아요. 그 전화가 와요 저한테 개 직통 전화 우리 직통 전화가 있고 대표전 직통 전화 와요. 딴 소리 안 해요. 차 과장 오늘 출근했어? 하면 더 끊어요. 예. 그 그러니까 숫자가 안 위에서 찍히면. 보고 있는데 너 왜 오늘 매매 안 해? 예. 딱 한마디 하는 거야. 너 오늘 매매 안 하네 숫자 안 올라는 이런 얘기 아니라 출근했어? 나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해서 딱 끊어요. 그럼 그 압박이 뭐죠? 매매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안 돼서 매매할 게 없으면 내 종목 손절이라도 쳐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저는 생활을 했어요. 이거 실합니까? 싫어요? 진짜 싫어요. 아. 옛날에 싫어요. 증권 직원들이 마우스. 여러분들 보험회사 영업 직원들이 월말에 마감 못하면 자기네들 보험 박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업 직원들은 네. 최악의 영업 직원은 안 되면 자기 돈 박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덜한데 아. 옛날에는 제 신입사원 시절에도 네. 하진아 마우스 고장 났냐? 클릭 못해? 실시 비꼬는 거예요. 실시 비꼬는 거예요. 진짜? 저기 지점장 얘 자리 인터넷 되나 한번 좀 확인해봐. 인터넷 안 되는 것 같아? 그 지점장 뭐 와서 혼내란 얘기예요. 맞아요. 좀 빵 짓느냐는 소리 들어봤어요. 빵 찍고 앉았냐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 네. 여러분들은 증권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증권 직원처럼 매일 매매하려고 들죠? 제 요지는 거예요. 비율을 왜 매일 매매하려고 들고 네. 왜 뭔가 오늘 사서 뭔가를 먹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증권회사 딱 그만두고 나서 계좌가 불르기 시작했어요. 크게. 아니 매매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러다 보면 제가 그래서 낚시법이에요. 나 오늘 보니까 물때가 안 맞아. 여러분 물때가 안 맞으면 어떠냐면 제가 한번 그 바다낚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물때라는 게 있어요. 물이 이제 물살이 세가지고 네. 평상시에 납덩이 요만한 거 달아요. 보통 가면 이렇게 추가 쭉 내려가야 되니까 이만한 납덩이를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이제 이만한 납덩이를 주더라고요. 선장이 깜짝 놀랐어. 근데 이게 싹 들어갔는데 이게 쫙 물살이 빨려 나가는 거야. 그럼 그날은 물고기 못 잡아요. 물고기 못 잡는데 한 마리 잡았어. 진짜 정말 여기 눈 딱 감고 손에 집중해가지고 한 마리 딱 잡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날은 그 물고기 잡기가 어려운 날이야. 다 친구들 다 꽝치고 프로 한 명과 나랑 둘이 유일하게 한 마리 잡았고 웬만한 사람들 물고기 못 잡는 날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 물고기 못 잡는 날이에요. 맞아요. 웬만한 시장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런 날은 그냥 왔으면 파도 위에, 배 위에서 그냥 경치만 즐기다 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만 아픈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심정이야. 바다 낚시 왔는데 스트레스만 받아.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뭔가 그리고 또 보니까 네. 다 안 잡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저놈은 잡았네? 그럼 나라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음. 보일 때만 하세요. 보일 때만 하세요. 우리 지금 푸른 하늘님께서 차영주 소장님 사이다 화법이 너무 좋더라라고 올려주셨는데 우리 진짜 돈돈 시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피 터지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는 좀 일반 시장에 계신 투자자분들이랑 이제 차별화가 돼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같은 시장에는 진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단을 확인을 하고 있다. 이런 네.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만큼 저점 테스트 구간에서 조금 반등 들어왔다고 나도 따라 들어가고 하는 거 그렇죠. 굉장히 위험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죠 확신이 안 들면 네. 이게 그렇잖아. 연애를 할 때도 처음에 만났을 때 네.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좀 만나볼까? 예. 라고 했는데 만나볼까? 그거 만나본 거 미련이 좀 남고 그러니까 뭐 스펙이 워낙 좋은데 네. 성격 개차반이라든지 뭐 하나 스펙이 좋은데 부족해. 뭔가 하나 부족해. 얼굴이 못생겼다라든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래도 뭔가 하다 보면 난 그런 것 같아. 이제 나이를 먹고 들면 뭔가 아니면 잘라버려야 되는 것 같아. 하나라도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찝찝한. 근데 왜냐면 네. 그 찝찝함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게 워낙 커야 되는데 나중에 그 찝찝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럴 때 손절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 손절인데 주식 시장에서 뭔가 안 보일 때 저희가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너무 이렇게 칼같이 빨리 자르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왜냐하면 네. 세상에 주식이 2,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미련을 가지고 근데 미련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어렵게 공부해서 이 종목 하나 선택했는데 이걸 버리면 연애랑 똑같은 거예요. 이 남자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났는데 이걸 버리면 처음부터 연애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맞아. 친구들한테 야, 누구 소개시켜줘 뭐 가서 선 보는 자리처럼 나가도 어색한 자리부터 해서 뭐 해야 되고 그게
암담하죠. 또 귀찮죠. 귀찮고 저도 옛날에 그 뭐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고 뭐 대학 때 뭐 그러면 다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좀 줄어들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네. 확신이 줄어들면서 내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누구를 만나면 처음부터 데이트를 하면서부터 뭐 해야 되고 밀당을 해야 되고 뭐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버리고 증권 전문가들은 그렇죠. 요거 팔고 요거 사세요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또 확신도 내가 갖기 힘들어. 걔는 좋다는데 이거 이미 다 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올라가는 거 따라서 해야 돼요. 지금 바닥에 있는 거는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 바닥에 있는 건 보이지만 이게 올라갈 것인지 확신도 안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못 가는 심리가 알아요. 네. 아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초보자일 수록 있어요. 카사노바가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아는 카사노바는 정말 여자 꼬시는 건 정말 단 선수죠. 몇 분이면 꼬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하진 과장님이 지금 종목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종목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하진 과장님한테 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계좌를 보이면서 저 이거에서 요거 몇 개만 좀 받고 싶어요. 그럼 이하진 요거 버리시고요. 요거 사세요라는 얘기 못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3명의 주식시장이 돌아다니고 있어. 네. 주린이야, 과장이야, 난 부장급이고 임원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다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주린이라고 해서 내가 주식을 봐줄까요? 내가 그렇죠. 오늘은 내가 그래 좀 덜 먹을게. 내가 그냥 오늘은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주린이한테 돈을 먹여줄게. 이게 주식시장인가요? 아니야. 서로 1대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린이라는 얘기 저는 하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어수룩한 게 뭐냐면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 있잖아요. 타짜. 네. 타짜 타짜 영화 보면 조승우가 타짜 1편 그 굉장히 심정이 쌓여서 조승우가 그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그 가구 공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영화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가구 공장에 처음으로 이제 도박을 하는데 다 타짜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타짜들이 있는데 야 너 도박할 줄 알아? 뭐 패도 못 보는데 내가 도박할 수 있으랴? 100만 원 빌려줘 갖고 100만 원 빌려갖고 갔다가 누나 이혼한 돈까지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타짜라고 저 주식 아무것도 몰라요. 뭔가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 봐주는 게 이 바닥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이 바닥은 정말 눈 냉정하죠. 감으면 코베가는 시장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네. 너무 순진하게 민낯으로 나는 주린입니다. 저 살려주세요. 저 지금 삼성전자 얼마에 물렸는데 살려주세요. 절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사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베이스로 해서 우량주를 찾고 찾되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낚싯대를 던져주긴 하는데 이것을 영원히 갖고 있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은 냉정하게 또 그러니까 판단하고 바다 낚시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그 바다 낚시 보통 배를 빌리면 한 50만 원 빌리는데 그 사람은 우리한테 물고기를 어떻게든지 잡게 해줘야 되는 의무감이 있죠. 50만 원이나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아는 최적의 포인트를 데려가요. 최적의 포인트를 데려가서 자 삑삑 그 신호가 있어요. 소리 안 치고 그냥 삑삑 하면 이제 낚시 던지라는 소리예요. 던지고 있다가 좀 안 되면 한 5분 10분 기다려도 안 나. 삑삑 낚싯대 거두라는 소리예요. 딴 포인트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가 안 되면 아까 얘기한 친구의 얘기도 100% 그거지만 이게 손절 안 한 주식을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그리고 기업도 완벽할 수는 변하는데 없죠. 기업도 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 그냥 여기 그냥 어떻게 대충 와가지고 뭐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되겠지라고 한다라는 낭만적인 생각은 버리라. 주시장은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셨죠? 저는 그걸 직업으로 갖고 있었고요. 정말 어렵게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요. 저도 제가 부장까지 올라올 때 부장 밑에서 못 올라오고 도태된 증권회 직원도 수두룩하게 봤고요. 그리고 증권회사 시장에서 돈 번 사람도 있지만 못 번 사람들 더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식 시장은 저는 버는 이제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제로섬 게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물처럼 제로섬 게임은 아닌데 이게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위로 다 돈 벌면 누가 주식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세계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현업처럼 노력을 하지 않고 벌겠다? 그건 낭만적인 생각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잔소리가 심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갑자기 이제 탁 인터넷도 끊겨가지고 댓글도 못 보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지금 인터넷이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 댓글 보면요.
뭐 다른 분들은 달콤하고 맛있는 것들 알려주시면 차 소장님은 또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잔소리하면서 다 알려주는 느낌. 또 우리가 좋은 약은 입에 쓰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몇 명 울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어린이들 여러분 다 녹용 먹이잖아요. 한 번씩 보약 먹이잖아요. 그래야 그게 이제 쑥쑥 큰다고. 네. 저 어렸을 때 한 5살 때인가 녹용을 부모님 먹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한약 네. 분위기라 네. 그런 거 한번 먹어야죠. 지금 이제 어린이날 보약 먹는 날이에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약 먹는 날이라 생각하시고요. 저랑 그 누구 앵커 한 분 더, 곽 앵커랑 돌아가면서 대신 과잉커는 문자도 안 받더라고요. 드셔 연락을 해도. 네, 먹어볼게요. 건강하게 쑥쑥 크겠습니다. 네. 라고 주셨네요. 자, 오늘도 어려운 말씀 이렇게 호탕하게 해주신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